네, 황금 추세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이 역시나 흔들립니다. 코스닥 네. 지금 2% 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황금 추세 종목들은 어떤가요? 일단 시장 부분들에서 조금 제가 좀 반등 시도는 좀 하겠지만 또다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고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래도 어제까지만 좀 봤을 때 미국 선물 움직임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실제로 미국 시장 장 초반은 뭔가가 좀 기대감으로 플러스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 부양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요 부분들이 부각됐죠. 다시 이제 뭐 문의신이나 일단 이제 전화 통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하원 의장과 좀 의견을 좁혀보자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듯 했으나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내일 좀 글로벌 자금 움직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늘도 반등 시도하다가 좀 실패하는 부분들이지만 내일도 또 반등 시도 정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뭐 손절에 대한 부분들이나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만 저도 좀 의견적인 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지금은 좀 손절하기나 또 현금 확보하기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혹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저랑 친구 되신 분들 문자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신 분들 친구 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미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현금 확보, 특히 코스닥 이제 중소형주가 더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배당주로 좀 나뉜다거나 또 이제 정책주로 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어쨌든 쉽지 않다.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고 그렇다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만 곧 지금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과연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에서 서로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제 의견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11월 3일 있을 미 대선까지 우리 시장 부분에서는요 조금은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짠 하고 뭐 이렇게 꺼내놓기에는 서로에 대한 견제들이 아직은 좀 심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역시도 지금 잡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한 10만 명 정도까지 하루에 유럽 전체를 따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좀 발생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 그걸 놓고 보면 참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 환자가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말 그래도 나름 그거 하나만큼은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말 고생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대응들을 잘 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거리두기 요 부분들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거나 혹은 이제 중단됐던 것들이 좀 시행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하루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단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장은 제가 이제 다시 월초 좀 주초 좀 반등 시도하다가 좀 다시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좀 내일 오전에는 다시 조금은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관련된 내용은 저랑 친구 되신 분들한테 보다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부터 시작을 좀 해서 리뷰를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지금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해버리면은 개별 종목들은 지금 3%, 4%, 5% 내지는 7, 8%까지 혹은 뭐 어떤 종목은 거의 하한가 뭐 메디톡스랄지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은 또 급락세를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까지 하락하는 헬릭스미스의 모습들 보실 수 있는데 좀 조금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했었던 빅히트가 오늘도 밀리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18만 원 정도 좀 이하 구간이라면 뭐 공략도 가능한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어쨌든 시장 자체가 많이 약한 부분들의 한 영향도 빅히트 역시 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거기서 손실 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다음에 물타기 하신 분들도 많은데 거기서 또 추가 손실이 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들이 다른 데로 훑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좀 흡수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상승하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좋았던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차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뭐
차량 화재, 전기차 화재, 코나가 14대 정도 불이 났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악재를 맞이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오늘 좀 겹쳐서 조금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뭐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계시겠지만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운이 안 따라주는 그런 날도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그런 부분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종목들이 그렇게 썩 많이 보이는 장이 아니다라는 제가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한 3, 4일 전 지난주에도 종목이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좀 솔직하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미리 올라가져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매매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눌림목을 줘야 되고 그 눌림목도 중요한 어떤 지지 라인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21이동 평균선에 근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밀리면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서 어제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략 포인트는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테슬라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요 관련된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밀려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오늘도 코스닥에 1120 종목이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 뭐 대다수 종목들이 다 빠진다고 봐야죠. 10개 중에 9개가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시장 하락하고 있지만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어제도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두 종목을 특징적인 거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성파워텍, 그죠? 보성파워텍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보성파워텍이 지금 뭐 아주 대단한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최근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코스피 뭐 시장 코스닥 시장 8일 연속 하락하는 음봉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 24%, 25%의 수익은 작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특히나 시장이 더 빠질 때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기대해 보는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어제 좀 제가 일본 정부를 약간 조금 비판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도 좀 생각에 변화는 없습니다. 왜 오염수 자기네들은 이거 오염수 아니라 처리수라고 그 말장난스럽게 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정확하게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원전에서 그걸 관련된 부분이었으니 분명히 우리는 오염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걸 갖다가 왜 바다에다가 그걸 뿌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돼서는 우리가 일단 일본과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든 좋게 풀어봐야 될 테지만 지금 일본에서 좀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아니 뭐 IAEA도 가만인데 한국 니네가 뭐라고 지금 그러느냐 하면서 우리 월성 그 원전에 대해서 꼬집어서 또 얘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 뭐라 나무란다고. 당신네들 월성고리에서도 지금 그런 거 나오는데 당신네들 약 100 얼마 정도 뭐 무슨 단위가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은 800 얼마가 나오고 우리는 100 얼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우리를 걸고 넘어지 우리만 전 세계에서 월성만 딱 걸고 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진이라는 종목이랄지 혹은 보성파워텍 그다음에 또 제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르비텍도 원전 해체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원전이 이제 다시 재가동하려고 할 때 검사하는 그런 회사였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말씀드린 지 오래됐지만 강력한 상승들을 시장이 안 좋을 때 만들어내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는 일본을 주시하고 아베 이제 전 총리에서 지금 스가 총리로 바뀌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것이니 어찌했을까? 뭐 제가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그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관된 종목들을 일찍부터 저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월성 원전도 지금 이제 이것이 재가동을 하느냐 아니면 해체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종목은 어쨌든 지금 불확실성 상당히 커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50배 넘게 증액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스에서 한번 나오면서 그때부터 부각됐거든요. 그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뭔가가 정부에서 행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관련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좀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확실한 모멘텀이 중요할 텐데 뭐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보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 종목은 뭐 오늘 시장이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그러면 이제 예스냐 노냐 얘기하면 예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은 예스24라는 종목입니다. 예스24. 요 저의 이 약간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 댓글에 좀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심각한 분위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스24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인터파크나 예스24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연 티켓 같은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고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서적, 음반, 뭐 티켓 이런 것들 예매하는 이제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그런 게 뭐 사람들이 얼마나 공연을 보고 얼마나 스포츠 관람을 할 것이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이제 우리가 사회거리 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스포츠 관람도 좀 하시잖아요. 물론 아직 그 야구장에서 야구장에 꽂힌 치맥을 먹을 수는 없다라고 좀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관람 정도는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충전도 필요하고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가지고 우리가 캠핑족들이 많이 발생하고 캠핑 관련된 뭐 회사들, 뭐 파세코 같은 이런 난로 파는 회사들도 한 번씩 부각받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포인트가 좀 한 가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공연 산업이나 전시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침체되거나 또 거기가 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좀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일단은 할인 쿠폰을 풉니다. 정부에서 할인 쿠폰을 22일부터 오늘이 20일이죠. 22일부터 공연 전시 관련된 거 풀고요. 28일부터 영화 할인 쿠폰도 풀 예정에 있어요. 이제 중간에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고 이러면 또 이제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행이나 뭐 숙박, 음식 요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풀까 말까 아직 예정 중에 있다라고 해요. 아직 뭐 확정은 안 됐고 그쪽은. 그래서 지금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에서는 22일. 사실 우리 나중에 이 코로나 시대가 또 지나고 나면 뭐 예술가 분들이나 혹은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 뭐 세계적인 또 그런 배우, 뭐 세계적인 이제 뮤지컬 뭐 이런 관련된 분들이 또 많이 좀 생성될 수 있고 꿈나무들이 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떤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찌됐건 간에 최근까지 많이 빠지는 그런 포인트에서 앞으로 가능성이 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발급하게 됐을 때 나름대로 할인이 더 많이 되면 평상시보다도 그리고 뭐 관객도 좀 숫자가 좀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조금은 마음을 좀 안심하면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됩니다. 물론 마스크는 잘 써야겠죠. 자, 그리고 매년 초에 또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바로 차트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예스24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실 이 종목도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오, 희한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카카오뱅크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좀 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눌림목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 있지만 좀 굵은 선으로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빨간색 선은 우리가 좀 낙폭 과대일 때에 한 번 정도 매수 자리를 알려주는 선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제 터치를 했는데 오늘 좀 반등 시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도 그런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이라도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포인트에서 뭐 인터파크라는 종목도 있을 거고 뭐 예스24도 있을 거고 뭐 몇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서 그중에서 자리적인 부분들을 보고 예스24를 좀 선택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바닥고 많이 다졌고요. 위로 올라오면서 거래량을 그전에 없었던 큰 거래를 만들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물론 고점에서 만들어진 대량 거래도 있지만 이 이후 눌림목을 주면서는 거래가 거의 다시 한번 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형적인 또 우리가 눌림목 구간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고점 대비해서는 어쨌든 단기
단기적이지만 단기 낙폭과대 부분들도 지금 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가 잘못됐어. 쭉 더 밀리는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현재에서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지수가 아마도 전저점도 깨고 상당히 큰 하락으로 갈 경우에 해당될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어떤 종목도 장사 없는 그런 상황일 테지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한 번 더 시도해 본다거나 관리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할 때는 예스24라는 종목이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그래서 15,000원에 대한 정도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를 해드리니까 그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시장이 조금이나마 좀 반등 시도를 좀 해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스24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예스24는 뭐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테마를 형성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전략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사실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긴 합니다. 다만 뭐 차트 조금만 보여주시면 코스닥도 지난번 9월에 크게 흔들렸던 그 저점 구간에 와 가요. 그래서 반등 시도를 이제는 좀 할 만한 자리. 그러니까 즉 최소한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나 아니면 저점 매수를 못할지언정 여기다 손절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절로서 막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보다 혹은 여기 전저점이 살짝 깨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전 저점만 살짝 8월달 저점을 살짝 깨놓고는 바로 반등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미국 시장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흔들릴 가능성 뭐 거기서 악재가 좀 계속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환율적인 부분들이랄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자금의 이동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여기서 마냥 계속 밀리는 모습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반등이 약하게라도 조금이나마 더 다시 한번 수요일 어쨌든 내일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자리에서는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현금 여력이 있다면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에서 아주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저점 매수도 가능하고 혹은 대신에 저점 매수 한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위로 보지는 말자. 어쨌든 제가 이제 시간 제한상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지만 더 자세한 사항이나 더 관련된 속보 이러한 부분들은 저랑 친구 되신 분들 문자 샵 2034번으로 김성남 내지는 황금알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들 무료로 다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친구 되시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